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12지지 공부에 앞서서 지지 변화인 형충해합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12지지를 하나씩 공부할 것인데요. 지지는 좌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땅의 변화인 계절의 변화와 설명의 논리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겨울이 시작인 해수로 시작해서 겨울이 해자축, 봄의 인묘진, 여름의 사오미, 가을이 신유술의 순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내용의 구성은 천간에서와 같이 관점별로 해석의 논리와 통변의 요소를 살펴보고 지지의 주요 변화인 형충해합의 구성,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지지 관계를 통해서 운세를 추론하는 것까지를 연결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해수는 계절적으로 한 순환을 마친 휴면기로 해수의 오행은 양수이고 계절은 겨울이 시작된 시기이며 하루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휴식에 들어간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수의 특성을 관점별로 살펴보면 계절의 순환으로는 음력 10월의 입동과 소설의 절기로 열매를 수확하여 갈무리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것은 통변에 이르면 저장과 정보, 그리고 지혜와 총명, 또 계산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는 양수로서 여러 곳에서 흘러들어 혼합되고 깊이를 추구하는 정적인 호수와 바다와 같은 큰 물에 해당합니다. 이 큰 물은 포용과 안정, 그리고 바다는 정중동해 해외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수는 생지로서 해수에는 간목을 품고 있어 다음 계절인 봄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져서 준비하는 예지와 인내, 또 상상력, 통찰과 연구, 철학적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상수와 지장간으로는 해수는 정제된 일수와 혼합과 분화의 육수 중에서 혼합의 육수에 해당하는데요. 해수의 상수는 육수로서 같은 육수인 계수의 속성을 가지기도 하고, 또 지장간의 본성은 임수로서 일수인 임수의 속성도 가져 해수는 양수와 음수의 양면성을 가집니다. 또한 동물로서는 돼지에 해당하여 돼지는 왕성한 식욕과 또 돼지는 뱀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전에서는 천수성이라 하여 수명과 관련이 있는 청한강건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 12운성으로는 절제에 해당하여 한 순환을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유와 지혜, 건강과 수명, 식복, 또 베푸름,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해수의 형충해합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에 속하는 삼합과 방합에서 삼합으로는 해수는 갑목을 가지고 있고 묘목은 갑을목, 미토는 을목을 가지고 있는 목을 목적으로 하는 삼합의 목국을 하는데요. 해, 묘, 미의 삼합을 구성하는 목국의 생지가 되고, 방합에서는 세력을 기업하는 해수는 임수를 가지고 있고 자수는 임계수, 또 축토는 계수로 북방의 수의 세력을 형성하는
수국을 형성하는데 요 해, 자, 축의 수국을 형성하는 시작점이 바로 해수입니다. 이렇게 세력을 기압하는 사막과 방암은 그 세력의 변화에 의해서 사주에서 그 작용이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기피하는 작용이 될 수 있는 그 세력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에 합으로는 의치합인 육합이 있는데요. 합의 변화는 변동, 연동, 계약의 의미가 있고 또 합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능이 위축되는 기반의 의미도 가집니다. 해수는 인목과 인의 합으로 목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목은 화를 지향하는 속성이 강하고 해수는 수생목으로 인목을 생활하는 속성이 강하여 이 인목이 화를 지향하는 속성이 강하게 되면 이내 합이 파에 이르는 갈등의 양상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충으로는 대립하는 힘의 작용으로 충의 변화는 분리, 이별, 배척의 의미와 또 육기의 전환과 완성의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균형을 이룬 원국의 충은 완성의 의미가 될 수 있고 운에서 오는 충이 원국의 균형을 깬다면 그때 충의 변화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수는 사화와 사해의 충은 확산하려는 사화, 응축하려는 해수와의 승부작용이 됩니다. 또한 이 사와 해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풍목이라는 새로운 육기를 완성하는 의미도 가집니다. 이렇게 충은 정적인 면과 부적인 면, 이것이 힘의 균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합니다. 형은 운동성과 공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발동, 조정, 증폭, 시비, 구설, 송사, 형벌의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해수의 형은 자형으로 해와 해의 에너지 증폭이 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수, 즉 돼지띠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은 선행의 준비가 후행의 결과를 낳는다는 인과의 흐름을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수 돼지띠 운세를 보면 인목인 호랑이, 묘목인 토끼, 사화인 뱀, 또 신금인 원숭이, 또 천간으로는 병화와 정화가 돼지띠 해수에게 좋은 운을 형성합니다. 인목의 호랑이는 해수와 합의 관계이고 또 해수의 활동을 말하는 식신의 관계로 시작과 활동력, 그리고 인목은 고난을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고난을 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묘목의 토끼와는 삼합의 왕지의 관계로 목적을 달성하고 계획을 성취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와 뱀과는 사해는 육기를 완성하는 것으로 육기로 풍목이 되어 좋은 환경의 전환과 완성을 의미하는 뜻을 가집니다. 또 신금인 원숭이와는 신금은 해수의 생지이고 또 금생수의 해수를 돕는 인성으로 독립과 시작의 기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와 정화는 해수가 천을 기인으로 이때는 뜻밖의 도움이나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 토끼, 뱀, 원숭이, 그리고 천간의 병정화가 해수에게 좋은 운을 형성하는 기운들이고 또 조심해야 될 기운들은 인목의 호랑이는 좋은 기운이면서도
또 조심해야 할 기운이 되는 것이, 인목이 강할 때는, 인목은 화를 생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의 합의 과정이 파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갈등 관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는 자신의 역량을 축적하고 또 인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진토인 용과는 원진인 부조와의 관계로 주변 관계를 조심하고 인정과 양보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와 뱀과의 관계도 육기 완성의 의미와 충의 관계를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해수의 세력이 약하면 충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량을 축적하고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가 해수의 운을 만나는 것은 에너지의 증폭으로 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의 소산으로 고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겸손과 절제의 미덕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지띠는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인목인 호랑이의 해, 호랑이운, 묘목의 토끼운, 사화인 뱀운, 신금인 원숭이운, 그리고 천간으로 병화, 정화가 올 때 이때를 준비하고 이 때를 맞춰서 실행한다면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12지지의 첫 시간으로 땅의 변화인 지지 중에 해수를 공부하였습니다. 한 순환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환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해수에 대하여 해수의 특성, 또 통변의 의미, 해수의 변화, 그리고 해수와 결합하는 운세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주에서 운은 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이고, 운은 또한 원인이 결과를 낳는 인과의 흐름이므로 때를 알고 준비하여 원하는 성과를 얻는 것이 사주를 보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고전의 글귀 하나를 인용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묘지에 들어가는 운이 와도 이룬 것을 지키면 무해하고 생황한 운에 임하면 스스로를 억제하고 겸양해야 숭고해진다는 말씀으로 이것은 때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자수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